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기준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9월 시장에 크나큰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 또한 나오며 투자 심리가 몇 주 전 대비 상당 폭으로 회복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6% 하락한 63,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64% 하락한 2,740달러대, BNB의 경우는 1.46% 하락, 솔라나가 0.95% 상승, XRP가 1.94% 하락한 0.59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4%,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희망적인 발언 이후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환호를 한 가운데 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준비가 탐지되었다며 자위적인 조치로서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헤즈볼라도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해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의 경우는 조금 전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향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선제 공격 뒤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하고 드론을 날려보내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헤즈볼라의 드론이 이스라엘의 고속도로를 타격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오전 7시 긴급 안보 내각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이 자산시장 관점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크립토 마켓의 급락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기준 7만 달러를 다시금 돌파한다라면 연말 10만 달러 이상 또한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의 경우는 비트코인 70K 저항선 돌파한다면 2020년 랠리와 닮은 꼴이 된다. 연말 10만에서 11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볼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분석가 스톡머니 리자드를 인용, 비트코인의 최근 시장 활동이 반감기 이후 조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도하게 됩니다. 이 강세론자들은 8월 말에 접어들면서 9월 하반기나 10월 초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10만에서 11만 달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랠리와 닮은 꼴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톡머니 리자드는 2024년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활동과 2020년간에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기간 모두 큰 포물선 상승 후에 중간 사이클 조정을 겪었고 다시 상승세를 재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왼쪽이 2020년 차트, 오른쪽이 2024년 차트입니다. 보시면 현재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0년 3월 당시에는 코비드-19, 즉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WTO에서 선언한 후에 가격의 급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8월 초에 이루어졌던 이 블랙 먼데이 당시에 급락이 있었죠. 이 이후에 2020년이 크나큰 상승을 했고 이걸 보게 되면은 같은 상승폭이 찾아왔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2020년, 2021년 고점이 6만 8천 달러였죠. 그렇다면 정말 2025년에는 25만 달러, 30만 달러, 이제 연말에는 올해 말에는 1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도 이제 유사한 패턴이 예상이 된다. 9월 하반기나 10월 초에 시작될 두 번째 포물선 상승 단계가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10만에서 11만 달러
달러 범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강세 소식이 있습니다. 수주 내에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소식 또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수준의 강세장 온다. 박스권 돌파 후 본격적 상승 랠리 기대가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 업체 이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58,000에서 62,000달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이 주요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QCP 캐피털은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 영구 보유자 주소의 수요 증가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상승이 시장의 랠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통상 이제 테더 USDT를 이야기하죠. 최근 들어서 USDT의 발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한 이것이 USDT 테더 트레저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가 되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이체가 된다라는 것은 매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통상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가격이 크게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이 되었지만 이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초 이루어졌던 하락을 겪었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다시금 가격이 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사이클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에 있었고 그 뒤 1년 뒤인 2013년에 비트코인이 약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에 있었죠. 그로부터 약 1년 반 뒤인 2017년에 비트코인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에 발생을 했고 그 후 2021년에 또 한 번 역사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 반감기 후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큰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네 번째 반감기를 지나 4월을 맞이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가격의 최고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 어떠한 자산보다 추세성이 강한 자산이며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온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패턴과 장기적인 전망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은 18일하고 17일 정도 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실제 투자금의 경우는 2,500USDT 약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태이고 이 그리드 프로핏 봇 매매를 통한 수익의 경우는 9%를 넘었습니다. 227달러.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롱 포지션을 통한 포지션 수익은 33% 840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42% 1,067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텔레그램방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크래켄과의 소송에서 토큰은 증권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한 주장을 철회하게 된 것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겼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크라켄 최고 법률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이라는 주장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라며 이를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이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과도 일치하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변호사이자 XRP 지지자인 빌 모건의 경우는 X를 통해 이번 판결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라며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이 크라켄 소송에서도 지지받고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거래소 및 중개업자로 활동했다라고 기소했으나 이 크라켄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에 도전하면서 소송 기각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리플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토큰과 관련된 계약만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입지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리플 역시 최근 소송에서 2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에서 무려 96% 삭감한 1억 2,500만 달러만 지불하게 되는 등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XRP의 가격적인 관점, 다가오는 9월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 도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톤코인 9월에 시가총액 500억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볼드의 경우는 XRP는 최근 이제 긍정적인 법적 결과와 주요 기업들의 채택 덕분에 500억 달러 시가총액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한 것은 XRP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크게 높였다. 또한 리플레저와 이더리움에서의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웰스파고의 이제 XRP를 이용한 결제 채택 등은 XRP의 유용성과 채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XRP의 시가총액이 현재의 336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톤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 XRP 관련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 펀더멘탈 모멘텀 자체가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간의 XRP의 가격 상승 모습이 다소 아쉬워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강력한 매도 압력 자체가 사라진 만큼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XRP의 퍼포먼스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4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에서 네오트랄 이 중립 단계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직면한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미 한국은행이 8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쉬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인하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꽤 길게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에 당장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충격이 발생할 만한 인하를 시장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늘 최상의 상황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락이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매도해버리는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더 늦게 시작하거나 꽤 긴 시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역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트럼프는 대놓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 크립토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에 대놓고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절대 매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반면 해리스 후보가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가혹한 탄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죠. 이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말뿐이고 전혀 신뢰가 없다라며 미국 행정부가 지난 3년간 크립토 업계를 잔인하게 학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재조명했는데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사용해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갚겠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었죠.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크립토 입장에서는 대선이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느린 금리 인하와 해리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일어날 경우 크립토 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빗줄기가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 바이든의 논리는 비트코인이 해커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실상 달러의 시대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초월의 화폐입니다. 이 당장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는 일은 드물겠지만 이 국가와 기관들은 거대한 자산을 저장하고 이동시킬 유일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유일할까요? 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이 기술로만 보면 알트코인이 훨씬 뛰어나 보이기까지 하는데 말이죠. 의외로 그 이유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만큼 신뢰를 얻은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을 기술로 접근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알트코인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유일한 대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금리와 대선이 더블 악재로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타고 상승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초기에 불과합니다. 10만 불 달성조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요 증가와 채굴량 감소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